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지난 3번의 유튜브에서 우리는 일본의 진화된 남존여비, 그리고 진화된 남존여비의 이유, 원인,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전 유튜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 평등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한일 간에 이런 젠더 문제가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있지만 젠더 문제가 한일 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2년생 김지영이 일본에서 히트를 쳤죠. 21만 부가 발행이 되고 구매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똑같은 이렇게 내용을 한국에서 발표를 했다는 데 대해서 일본 여성들이 상당히 환호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일 간의 젠더 갈등의 문제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첫째로는 우리가 국제 결혼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젠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면은 국제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선입견념을 우리가 타파하고 이 일본 문화를 이해를 하면 훨씬 더 국제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고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사관에 있으면은 이런 국제 결혼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제 결혼은 두 가지가 있죠. 한국과 일본이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경우, 그리고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경우에 국제 결혼은 비교적 우리가 젠더 갈등 없이 아주 평탄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의 경우는 우리가 젠더 갈등에 대한 일본의 문화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투표를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하고 2017년에 남녀 젠더 갈등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이런 지역 갈등, 이런 갈등보다 이 젠더 갈등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 결혼할 때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알고 국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위안부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식민지 문제, 내셔널리즘 문제, 그리고 남녀 차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왜 위안부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젠더 갈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국과 일본의 젠더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서 위안부 문제가 더욱더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답은 그거죠. 일본은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고, 그래서 남성 우위 의식이 강하고 여성이 성적 피해를 받았을 때 고발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고 억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안부 문제가 그런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더더욱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한일 간의 젠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잠깐 한국이 과연 일본과 어떤 면에서 일본의 많은 부분을 제도를 따왔지만 최근에는 또 일본으로부터 그 제도를 뛰어넘어서 한국이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잠깐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호주 제도입니다. 물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받은 건 사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일본식 이해 제도입니다. 일본식 이해 제도라는 것은 그 이해를 집가자로 쓰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가부장적 사회, 그러니까 봉건적 남존여비의 그런 사상이 들어있는 이해 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2000년도 초에 폐지했죠. 우리가 비교적 늦은 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패전 후에
이 앞전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GHQ가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패전 후에 바로 이해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가부장적 제도를 헌법에서 폐지한 게 우리보다 거의 40년, 50년 이전이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상은 완전히 또 뒤바뀌었죠. 한국이 훨씬 더 하드웨어는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는 거죠. 여성평등의 하드웨어는. 일본은 1985년에 남녀고용기획긴등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남성 정규직과 똑같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성차별을 금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생물학적 성차만 인정하는 얘기고 사회문화적 성차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985년에 이런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이 나왔냐면은 일본에서 여성차별을 내부적으로 진폭시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제3호 피보험자 제도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인이 남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부인은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를 받습니다. 부인은 가만히 집에 있으면, 그리고 보험료 부담 없이 월 6만 원 정도 기초연금을 보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를 해가지고 그럼 부인이 가만히 집에 있지 않고 잠깐 밖에 나가서 용돈을 벌려고 하면 부인이 연수입 130만 원, 그리고 우리 돈으로 오면 지금 돈으로 하면 1,400만 원 정도죠. 연수입 1,400만 원 미만만 되면 일본에서는 기초연금 보장을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좋은 제도죠. 언뜻 보기에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1,400만 원 미만의 파트타임으로 전부 거의 여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여성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이런 인식이 강화돼서 여성의 남녀 평등의 어깃장을 지금 노는 거고 있죠. 그래서 이 제3피보험 제도가 처음에는 좋은 제도로 시행이 됐지만 결국 남녀 평등을 방해한다. 그리고 여성을 하나의 파트타임 정도로 여긴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또 하나 일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일 젠더 갈등의 인식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서 대처해야 된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국제 결혼을 할 때,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에 고용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상담을 해보는데 한국의 남자건 여자건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취직을 하죠. 한국은 지금 취직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본은 비교적 좀 취직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남자 여자들이 일본어를 배우면 일본에 가가지고 취직을 바로 하는데 우리가 이 젠더 갈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의외로 일본에서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제3피보험 제도랄지 또 남녀 고용 기획균등법이랄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또 뭐냐면은 산업 구조 변화입니다. 일본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 제조업과 건설업이 발달해 가지고 남자가 힘을 쓰는데 많은데 치중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때는 가정에서 주로 육아를 담당하는데 주로 성별 분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IT 산업으로서 재택근무가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쓰는 노동보다는 IT 산업 그리고 대신 섬세한 여자의 일손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구촌 전체가 산업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일본이 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의료 노인 케어의 산업 서비스 산업의 상당 부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고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일본 여성들이 많은 돈을 받고 일본 사회에서 적응을 하면 좋은데 일본의 과거 인식에 의해서 일본은 여성은 파트타임의 종류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직업의 일을 하면서도 여성은 훨씬 더 봉급이 적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일본이 이 산업구조 변화로 이제는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사회 구조는 과거의 고성장 시기에 값싼 여성 노동자의 인식은 그대로 남아서 이 저성장기에 젠더 차별로 이게 나타나고 결국 저성장을 제대로 탈출하지 못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지금 비혼 남성들이 부모를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며느리가 부모를 케어했는데 지금 여성 노동자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비혼 남성들이 부모를 케어하는 이런 것도 나타나고 또 여기에서 일본 정부도 대책을 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일본 정부에서 이꾸맨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꾸맨 캠페인, 이꾸라는 게 뭐냐면은 양육할 때 육자죠. 그러니까 남자도 양육을 해야 된다. 육아하지 않는 남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런 또 캠페인이 많아가지고 일본의 남자들도 이제 육아를 해야 된다고 일본 정부에서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 인식이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성별 차이 지수는 대한민국보다 일본 지금 뒤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제가 4번의 유튜브에 걸려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더 평등이 한국이 일본보다는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화된 남존여비라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성차와 구별되는 사회적 문화적 성차로까지 우리가 젠더 평등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젠더 평등의 결과를 지금 끝없는 수렁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젠더 평등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일본 헌법, 한국 헌법 모두 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 법률적으로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지금 지역 갈등, 노사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젠더 갈등이 가장 큰 이슈이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본은 젠더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드웨어는 남녀 평등에서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하드웨어는 진화된 남존여비이지만 소프트웨어, 남녀 간의 갈등 조정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의 정치 제도는 우리 한국이 훨씬 더 선진화됐습니다. 일본은 지금 파벌주의 그리고 밀실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보다 정치 사회 하드웨어는 우리보다 훨씬 낙후됐지만 정치 내에서 자기네들이 갈등 조정하는 시스템은 우리보다 발달돼서 과연 우리 정치 시스템이 일본 정치 시스템보다 좋은가 여기에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젠더 갈등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이런 진화된 남존여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남녀 갈등을 서서히 이렇게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이 좋은가? 한국같이 하드웨어는 발달했지만 내부 갈등으로 끊임없이 젠더 갈등이 끊없는 수렁으로 가는 이런 한국 시스템이 좋은가? 이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 젠더 갈등에 있어서 타협과 양보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한국 전체 사회 문화를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서 우리가 타협과 양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